네, 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날인의 정영입니다. 2020년도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를 향해서 힘차게 또 밀어붙여야 되겠죠. 자, 강남구 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권 선 정우주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 1999년도에 코스닥의 대세 상승, 앞으로 그런 흐름이 또 한 번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신나게 올라갑니다. 내년도는 1000포인트 시대를 열면서 아마 기사에 코스닥도 1000포인트 시대를 열었다 이런 기사가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버시는年도가 내년도까지 이어질 만큼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아주 끝내주는 종목들을 많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최근 들어 좀 전기차 관련 업종이 좀 핫한데요. 바닥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을 또 오늘 설명 들어보려고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에 보이는 노란톡 QR코드 인증하시면 참여코드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2020년도 끝나면서 3000포인트대를 갈 거냐 아직 못 갔습니다. 그렇지만 진입은 했습니다. 진입이라는 것은 2700포인트가 저항대인데 저항대를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이 대기 매물대에서 지지받고 우상향으로 추세가 전환된 상태에서 거래 양호한 강세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투자 심리가 아주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고요. 현재 투자 심리가 호전을 잘 보이고 있고요. 또 밑에 보면 단기지표 방향성도 오히려 다 전환되어 있지만 내년도 1월 달에 이제 들어가면 잠깐 반락 조정은 받겠죠. 본래 반락이라고 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떨어질 적에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대세 상승 기조는 계속 이어지겠다. 그래서 중기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5주선 지지받으면서 강세 신호를 계속 나타내고 있고요. 거래 감소, 주식이 올라가죠. 지수가 이럴 때 강세 기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겁낼 필요가 전혀 없다. 자, 코스닥도 좀 볼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은 현재 5일선 회복 지지를 받고 현재 아주 좋은 모습 잘 보이고 있네요. 자, 현재 투자 심리도 완만하게 호전감 보이고요. 현재 중기적 관점에서 코스닥 보시게 되면 역시 우상향 추세가 전환된 상태 계속해서 거래 감소, 강세 패턴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 기조 속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한다. 2021년도 호황 장세를 기대해 봅니다. 자, 강락선님. 예, 코스닥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1999년도에 IT 거품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면서 버블 형성과 함께 폭락장이 한번 왔죠. 그 전에 폭등 장세가 왔는데 주식은 어차피 항상 돌고 도는 겁니다.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어떤 주기에 따라서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또 반복하면서 하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언젠간 이런 게 분명히 한 번은 나올 텐데 그게 전 지금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고 제가 수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강세를 좀 띄고 있는 모습인데 눈에 봤을 때도 거래량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가 만든 미친 꿈의 차트와 비밀 차트 두 가지를 개발함에 따라서 거기에 표시가 됐던 것이 이런 시세 가능성을 열 수 있는 흐름이 지금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일반적인 상승이 아니구나. 20년 동안 횡보를 보였던 것이 여기서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크게 한번 형성되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코스닥이 큰 장이 한번 열리겠구나. 내년도까지는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됨에 따라서 대세 상승장이 이어진다고 말씀드렸고 일봉 차트에서 그래서 단기적인 반락은 나오고 22선에 대한 붕괴가 된다면 일시적인 추가적인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조정 후에 재차 내년도의 장까지는 강세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워낙 연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 21선에 대한 붕괴 시에는 일시적으로 조정에 대비하겠지만 일단 어제 말씀드렸지만 22선 지지받고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22선 지지 속에 일단 종목 장세 화려하게 하시고 붕괴된다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일부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무엇보다 지수가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바닥에서 또 움직이는 기업들 내에서 거래 터지는 기업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내년도 이제 1분기에 핫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해드려보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 선별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전기차 업종에 대한 꾸준한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내년도 1분기에 현대차가 또 신차가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와 같이 현대기아차 또 관련 업종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미국 추가 부양 정책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00달러로 징액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상원에서 공화당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아마 조지아주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상원을 장악하지 않을까. 블루웨이브 기대감이 1월 초반 이후에 확대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국내 증시가 아직까지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고 외인들도 어제 콜옵션을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급등세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외인들이 아직 다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연초 추가적인 상승세를 노리고 접근한다라고 하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일봉상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주식은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 반등을 노린다. 오늘 정고점 이제 돌파, 안착을 하면서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고 아직 투자 심리도가 과열권에 있지 않은 만큼 다음 주 역시 1월 초반 이제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외인들이 콜옵션을 대량 매수에 들어온 만큼 외인들의 내년 초쯤에 콜옵션의 이제 행방을 잘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 또 이제 외인 기관들이 다시 이제 복귀를 했죠. 현물 시장 쪽에서 수급이 복귀가 됐기 때문에 역시 외인 기관들 현물 수급 동향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955포인트대를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면서 이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나리님. 예. 자, 2021년도 주도주를 공략하자.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현재 건설주 중에서 3보통을 좀 보도록 합니다. 자, 현재 1차, 2차 조정을 마무리하고요. 오늘 드디어 2차 쌍바닥을 시연했습니다. 우상향 추세는 아직 전환이 안 돼 있고 아직까지 이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3박자는 맞고 있지 않지만 단기 지표가 50까지 올라오면서 일단 선매수 관점 추세 우상향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주 좋은 모습 잘 보이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우하향 추세를 돌파할 때 추세가 전환되려면 이제 그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또 월봉 상태 이번 달에 다 끝났기 때문에 주도 끝나고 월봉도 끝나고 연도도 끝났기 때문에 월봉 상태에서 이번 달에 아래 윗꼬리 소음선 하락을 지향한다. 그래서 아주 5선 지지 잘 보이고 있네요. 이럴 적에 대략을 된 날 종가를 돌파 안착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년도 2021년도를 향해서 주도주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역시 동신건설 지난번에 급등했다가 시세 참 많이 좋았죠. 단기 급등했다, 단기 급락, 이거 급등 급락. 근데 이런 종목들이 약간 이변성이 좀 있으면서 이런 종목들은 하단 추세 3만 원이 기준, 2만 7천 원 매수권이고요. 3만 3천 원 단기 저항대에서 현재 행보등락 아직까지 5선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인 매수는 아니지만 3만 원 이하로 내려오는 항상 매수 관점, 선매수 관점, 또 투자 심리 양호하고요. 현재 단기 지표는 아직까지 50까지 올라오지 않았지만 현재 이익 경쟁이 많이 벌어져 있고 현재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는 조정을 받아가면서 점진적 상승 전환에 초점을 맞춰본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월봉 상태를 보시면 현재 지난달 이번 달이죠. 울거리 길게 수렴을 다뤘네요. 그래서 현재 내려온다면 주봉상에서 봐야 되겠죠. 기준점을 볼 때는 현재 이번 주 5주선 지지를 잘 받고 지난주에 눌러주고 이번 주 튀고 다음 주는 상승 지속형으로 5주선 매매가 유효하다. 이렇게 중장기 주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강남선님. 네, 내년도의 정부 정책,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것이고 큰 원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각 주유소마다 전기차 인프라를 설치함에 따라서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면 전기차는 더욱더 늘 수밖에 없고 조 바이든의 어떤 시대가 열림에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더욱더 확산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매매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바닥 탈출 종목에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한 종목, 내년도에 시장을 주도할 아주 중요한 종목인 바로 우리산업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PTC 히터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점이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이 특징이죠. 제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면서 수급의 형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특징적인 점이 오늘의 이 매수량이 일반적인 물량이 아니고 3개월 내에 최고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매도가 3개월 내에 최고 매도가 나왔다는 점, 최고의 단어는 큰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월봉에서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시작에 불과한 종목으로 반드시 시청자분들도 오늘 공부를 잘 하시게 된다면은 이런 종목이 정말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누구나 편하게 매수가 가능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바로 중간에 신저가 속에서 대응봉을 맞이하고 신저가에서 그리고 대양봉을 형성하며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가 최고, 파라볼릭도 첫 번째, MACD 오실레이터 최소 첫 번째, 모든 게 대량 거래 첫 돌파 첫. 근데 이게 그동안에 신저가를 많이 내려가면서 다른 종목과 다르게 전기차 그동안 많이 올라갔는데 유일하게 희한하게 거의 뭐 1년, 2년 동안 주가는 하락세를 보여서 이제 이런 종목을 가지고 해야 안정감 있는 수익이 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볼린저 밴드도 첫 번째 돌파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멋있는 종목이죠. 주봉 차트 역시 120지표에서 첫 돌파와 파라볼릭 모든 것이 첫 돌파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장중에 1시경에 상한가를 시현했어요. 못 갈 종목이냐 가냐 그걸 먼저 구분해야 될 텐데 못 갈 종목이 1시에 상한가 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걸 주도했던 것이 외국인이고 근데 막판에 왜 물러났을까? 흔드는 과정의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 물량들의 흔드는 과정을 좀 겪고 난다면 주가는 안정감 있는 연속적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 가장 핫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일단 오늘도 역시 전기차 관련 업종을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상신전자라는 종목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제 상신전자는 이 자리 이 시간대에서 제가 11월 달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죠. 그리고 나서 급등세가 이뤄졌는데요. 무엇보다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전기차 리액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 초에 이제 리액터 공장이 다 완공이 되고 가동률이 90% 이상 올라갔다. 이런 언론 보도도 좀 나오기도 했었죠. 무엇보다 이제 LG전자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LG전자 쪽에 전기차 부품도 공급할 수 있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내년도에 이제 삼성 SDI 쪽에 대규모 공급, 리액터 공급 추진이 지금 이뤄질 가능성이 또 언론 보도에서 나온 만큼 앞으로도 삼성 SDI 쪽에 관심주를 좀 더 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신전자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8년도, 2019년도 때 상신전자 같은 경우 이미 바닥권에 있을 때 대규모 무상증자를 2번씩이나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2020년 3월 달이었죠. 바닥에 있을 때 임원들이 4명 가까이 추가 매수세가 2,000원대에서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721선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빨간색 라인선이죠. 제가 항상 이 라인 때 돌파할 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11월 달에도 막 돌파 시도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 721선 이제 돌파하면서 중장기 바닥권에서 이제 이미 2개월 전부터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투자 심리도가 지금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죠. 아직 중장기 월봉상 이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2017년도 때 상한가 랠리가 나오면서 13,000원까지 올라갈 때도 그때 당시 2020년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도 이제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해서 상용화 진행하면서 내년도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삼성 SDI, LG 이 글로벌 국내 IT 기업 이제 LG와 삼성 쪽에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이고요. KEC와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쪽 ESS 태양광 쪽에서도 매출 비중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 수소차 쪽에도 같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차트도 아직까지 중장기 바닥권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가와 또 반락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단기는 5일선 부근을 좀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5주선 부근을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상신전자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 KC입니다. 이 KC 같은 경우는 제가 2020년도 9월달, 10월달 꾸준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요. 오늘부터 울산 해보게 됐죠. 그런데 장 끝나고 나서 좀 대응 호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KC 같은 경우 국내에 차량 80%에 가까운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공급을 국산화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 시가는 양호하게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주식은 항상 21선 첫 5일선 회복할 때 그럴 때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거죠. 그래서 KC 같은 경우에도 이 국내에 현대 기아차부터 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이 재료도 있지만 앞으로 디지털 콕핏 이제 테슬라 쪽에 내년 연초부터 테슬라 쪽에 반도체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와 국내 차량의 80%를 장악한다. 굉장히 큰 이슈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 태양광 풍력 쪽에 이제 이제 차세대 전략 반도체를 또 국산화를 또 진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또 내년도 하나 더 추가적인 또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공격적인 이제 21선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반도체 아직까지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을 꾸준하게 내년도까지 바라본다고 하면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연기관에서 전기 수소차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스마트폰이 2008년도 때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움직였던 것처럼 지금은 역시 전기 수소차 관련 업종들을 꾸준하게 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앞으로 역시 신재생 에너지 분야 쪽도 이제 가격 패러티, 이제 태양광 풍력이 이제 석탄, 이제 석유보다도 이제 발전 단가가 싼 시대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20년의 경력으로 이번 미친 꿈의 차트에 이름을 걸고 종목 검색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번 내년도에 가장 좀 핵심주로 우리산업 방금 설명드렸던 종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호 포착된 종목이니까요. 앞으로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제가 유니트론텍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유니트론텍이 주봉 차트에 미친 꿈의 차트 신호가 포착됐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종목을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은 차량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로서 마이크론 반도체 공급 대리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 국내에 판매하는 전장용 반도체 90% 이상을 공급을 하는 회사로서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가지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디스플레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명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 개념에서 보시면서 특히나 전장용 반도체라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NXP를 인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원래 삼성전자 가장 핵심으로 보는 분야가 하마를 왜 사상 최고의 대규모 M&A 금액을 통해 가지고 인수를 왜 했겠습니까? 가장 큰 돈을 들였다. 그렇다면 그쪽 분야를 키울 텐데 하만의 인수 속에서 전장 사업에 진출했고 그걸 시너지를 높이려고 한다면은 NXP라는 기업이 인수를 하는 게 가장 맞죠. 차량용 반도체. 근데 그 회사의 인수가 쉽지는 않아요. 과거에 퀄컴에서도 인수하려다 실패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 분야가 앞으로 전장 사업 관련해서도 많은 성장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마이크론과의 관련성을 둘 수 있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전 봤을 때 관심권에 둘 수 있는 종인 것 같은데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봉 차트가 지난주 이렇게 신호 나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올라가고 있죠. 자, 현 시점에서 특이사항이 이런 겁니다. 특징. 대량간에 빵 터졌죠. 그런데 절반을 깨지 않은 상태 속에서의 눌림목 거래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고 그럼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월봉이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지고 그 못지않은 거래가 음모나는데 거기를 지금 몸통이 돌파하다가 말았지만 장중에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달 자체가 음봉의 거래를 넘는 형태의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돌파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 잡혀 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조봉이 지표가 바닥권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기가 주어질 수 있는 종목으로 현재가도 적극적인 매수, 바로 우리산업과 요 유니트론텍을 가지고서 내년도에 좀 큰 수익을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시청자분들도 아마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봅니다. 강남크성 이번 미친 꿈의 차트에 가장 핵심 포인트의 신호가 포착된 두 종목을 내년도에 잘
관찰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나린혜 전문가님. 네. 자, 오성 첨단 소재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주식은요, 뭐 재료도 좋고, 뭐 또 실적도 좋고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 갈 때가 됐느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내년에 이제 들어설 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대마초 관련주, 의료용 대마초 관련주 마리화나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우성향 추세가 전환이 되지는 않았지만 쌍바닥은 시연을 했네요. 자, 쓰리바닥도 현재 시연했고요. 단지 거래가 는다라고 하면 또 단기 지표가 올라온다고 하면 현재 거래바닥, 주가바닥, 그래서 상승 전환을 기대한다. 현재 선매수권. 우리가 월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주봉 상태 보시면 현재 다음 주가 3주째 또 붕괴된 주로부터 5주째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잘 봐야 되겠다. 단지 선매수는 초보자는 하는 게 아니고요.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 보고 매매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뭐 나쁘지 않고요. 좀 더 마지막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근데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점 더 볼까요? 뉴인테.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상승 초기냐, 상승 정별 종목이냐, 상승 초기냐, 바닥 종목이냐, 매물대를 돌파했느냐, 세력이 들어오고 있느냐, 삼박자가 맞느냐, 매수신을 보내고 있느냐, 방향이 잡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 회사가 좋고 나쁘고는 다 나와 있는 내용들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뉴인텍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에서 아주 좋은 위치를 보이고 있네요. 현재 투자 심리 단기 지표 뭐 방향성 또 일봉도 보면 5일선복 지지받고 이동표에서 정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신고가 패턴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꾸준히 이격이 짧기 때문에 꾸준히 반락시마다 저가에서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요일 저녁 9시에 MTNW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잘 발굴하면 크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KC도 바닥 1,000원, 200원대에서 발굴을 좀 해드렸죠. 다음 주에도 급등세에 좀 이뤄질 것 같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강남큰 선님. 네, 항상 MTNW 오시면은 무료 공개 방송이 항상 있고요. 바로 이제 노란톡 참여하실 분들은 샵 0988 강남큰 손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고 현재 이제 바로 이제 QR코드 찍으시면 들어올 수 있고요. 오늘은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이 없고요. 항상 장 끝나고 나면 3시 반 그리고 저녁에 평소에는 22시 하는데 오늘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나린혜 전문가님. 네. 자, 2020년도 여러분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2021년도도 역시 대박 나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